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연 프로듀서협회 사업팀장 안지영입니다. 네, 2021 공연 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한국공연 프로듀서협회 김용재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장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연 프로듀서협회 회장 김용재입니다. 이렇게 바쁘시는 와중에도 또 사업 설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의 추경 예산을 발판으로 올해 4차 추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추경 예산에 문화관광체육부 직접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이 사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올해 또 알차게 또 잘 활용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또 극복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또 환경 속에서 또 이어나갔으면 아주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 중간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잘 또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 길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공연 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사업 참여하신 그 단체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했던 일자리 사업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하게 된 사업은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고요. 저희 한국공연 프로듀서협회는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서 이번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작년에는 참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특화 분야라고 해서 공연 관련 분야가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문체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공연 예술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IT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신규 지원을 채용한 문체부 소관 분야의 민간 중소 중견 기업 및 단체의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180만 원씩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고용보험 코드라고 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 코드 번호 때문에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회사가 어떤 코드 번호인지 고용보험에 뭐 어떤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코드 번호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공연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코드에 해당하지 않느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사업 중간 후반기쯤에 그 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이제 받아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 저희는 공연업을 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여기 보시면 지금 종목 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에 있는 내용들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다 무슨 공연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찾아봤더니 공연 기획 제작, 국내외 공연업, 공연 예술 또는 뭐 공연 기획 및 행사 대행, 극단, 극장 대관, 이벤트, 공연 마케팅, 문화 예술 기획 등등 공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종목이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증빙을 하시거나 혹은 이런 내용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록증이나 전문 예술 법인 지정서 등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예술 단체임을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그도 아니면은 뭐 단체 연역이라든지 혹은 공연을 했다는 어떤 증빙들로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IT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 IT 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직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으로 지원금 받을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워낙에 인력 사업이 많았고 그때 이제 채용하셨던 분들이 일을 잘하고 우리 회사랑 잘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싶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 사업의 그 원칙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퇴사 처리를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지만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서 신규 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예를 들어서 뭐 4월 20날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그 한 달 전 안에 채용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줄 몰랐는데 우리는 아깝게 얼마 전에 신규 채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모든 지원 조건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이분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위적인 감원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문의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신청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실제 채용일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없는 기업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감원이 대체 무엇이냐 전화도 많이 주셨고 이 부분 때문에 모르고 하셨다가 안타깝게 지원금이 중단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딱 정해놓은 규정인데요. 그 직원 채용하신 후에 이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직원을 이제 해고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인원 감축을 한다든지 뭐 해고를 해야 된다든지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다 당연히 인위적 감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26번, 이 23번, 26번이라는 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사유를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작성하시는 그 코드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인위적인 감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많이들 못하세요. 이런 걸 안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는 저희는 인원치 감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직원을 공고사직을 하시든 혹은 그 직원이 뭐 계약 종료로 나가게 됐든 혹은 중간에 본인이 안 맞춰서 퇴사를 하든 이 내용을 서류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26번 같은 경우에 지금 26번은 3번만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 예를 들어 이 직원이 도저히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없는 어떤 귀책 사유가 분명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하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 징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시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이 해당하지 않지만 이런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얘가 잘못했으니까 잘라야지 이게 아니라 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인위적 감원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이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신청일 전 한 달 전 안에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달 전에 있었어요.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으세요. 한 달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후에는 다시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외 대상 부분인데 당연히 뭐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지원금 등 지급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그 사업주들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에 참여하실 수가 없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직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또한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는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정해진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뭐 기타형 이렇게 해서 저희도 구분하기 어려웠고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도대체 이게 어떤 직무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이제 많이 많았던 부분이고 특히나 저희처럼 특화 분야를 진행했던 그 공연 예술계에는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디지털 직무 예시로 내놓은 부분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공연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공연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부분이 디지털화 되는데 필요한 것인지 공연을 영상화하는데 진짜 필요한 직무가 어떤 것들인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이 아닌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연을 영상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직무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아카이빙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아래쪽은 많은 그 기업체에서 이제 요긴하게 인력을 활용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SNS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필요로 하시는 인력이고요. 또 활용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이러다 보니 공연을 많이들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내용들은 다 저희 홈페이지에 영상, 자료 다 올라갈 예정이고요.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취업 중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이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쪽 회사에서 퇴사를 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퇴사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든지 혹은 다른 회사에서 지금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등등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 중인 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공연계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갖고 계시고 또 뭐 그걸로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또 이 단체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단 신규 채용이 안 되고요. 이분들이 가능한 방법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셔서 취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능이 많으셔서 뭐 다른데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싶다. 이 일과는 별개로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에 정규 직원은 아닌데 뭐 프리랜서나 또 아르바이트로서 일용직으로서 일을 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내가 채용을 하고 싶다, 일이 잘 맞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용을 하셔서 사대보험 가입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청년이란 말을 저희가 뺐거든요. 사업명에서 뺀 이유가 만 36세까지로 이제 청년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연령이 많이 높아졌고 나이 때문에 못 뽑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만 40세 이하까지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 40세면은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1980년 4월 10일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10대를 뽑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20대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나이도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같은 경우는 작년 그 고용노동부 사업은 무조건 3개월 이상 계약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2개월로 지금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 사업이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는 4개월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왜 6개월을 안 줘요? 이러시는 분들 무조건 6개월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약 기간만큼 저희는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6개월 다 받으시려면 6개월 이상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럴 사정이 못 되기 때문에 3개월만 계약을 하겠다. 그럼 지원금은 3개월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 40시간 근로는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채용을 하시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채용을 할 수 없는 인력이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걸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작년에 문체부와 고용부에서 했던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오늘 오신 많은 단체에 지금 이런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 참여하셨던 회사들도 이제 많이 채용을 하셨고 현재 아직도 지금 지원금을 받는 상황인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시 채용을 하시려면 저희 사업에 지원 받으시려면 일단은 연결할 수는 없고요. 보시다시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는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만 가능한 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에 지금 참여 중인거나 참여했던 자 역시도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20년도 거는 참여를 종료하면 채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21년도 거는 참여를 했거나 참여 중이라도 끝났어도 채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 다 포함되는 내용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은 채용하실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이런 경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뭐 F2, F5, F6 비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중복에 대한 질문도 엄청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새로 고용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내가 홍길동을 채용했는데 홍길동으로 여기도 인건비 받고 저기도 인건비 받고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재학 중인 자, 대학 재학 중인 자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채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6개월이고요. 그것은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6개월까지 다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몇 명을 뽑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 사업 초반 계획할 때는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규정이 다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했었던 거였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사업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은 모든 기준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이냐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근로자 수의 2배수까지 가능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이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4명이다. 그러면 2배수 8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대신 무한정 직원이 많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공연예술계에 이런 회사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자분만 있으시고 현재 근로자가 없다.
이 문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꼭 근로자가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작년에 사업 참여 때문에 일부러 직원 뽑으신 회사들도 있으셨어요. 규정이 그러하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일단 대표자분만 있으시고 근로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심사를 거친 후에 최대 2명까지는 뽑아서 지원금 받으실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한 명당 월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세금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이 뭐 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어쨌든 그 직원이 나가게 되면은 지원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단위로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 직원이 한 달 20일 일을 하고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달에 대한 지원금 나가고요. 20일에 대한 것은 일할 계산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20일만 일을 했다. 한 달을 못 채우고 나갔다. 그러면 지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금은 그 1개월 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지 지원금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중복수급 관련된 내용은 워낙에 그 비슷한 유사한 지원금 인력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뭐 규정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는 못 박아 놓은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됐던 거는 정말 특수한 사례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그건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고용노동부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시는 회사는 신규 채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가 사정이 지금 어려워져서 다른 직원들, 내가 뽑은 홍길동 말고 원래 있던 뭐 춘향이나 이런 직원한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싶어,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고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인력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추경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체육 분야도 이런 사업이 있고요. 대중음악 이쪽도 또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공연이란 타이틀이 붙은 사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연 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보시면 공연 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 공연 관광 디지털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은 중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회사라고 하면 A라는 회사에서 2명을 뽑아서 저희 사업인 공연 작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 받고 2명 뽑아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 받는 거 가능하세요. 근데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이 사업도 참여하고 저 사업도 참여하는 건 문체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결정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고 그냥 문체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한 회사가 이 사업 저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이 3가지입니다. 저희 거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 공연 관광 디지털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용노동부 주관을 하는 인력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홍길동 한 사람 가지고 고용노동부도 받고 우리도 받고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원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희 사업 신청하기 전에 먼저 직원부터 뽑아 놓으셔가지고 지원금 주세요, 이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일단 회사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 회사가 정말 참여해도 괜찮은지 심사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기업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하시는 거고 그 채용 인력이 저희가 말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뽑았으니까 지원금 주세요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사업 신청서 먼저 저희한테 접수를 하시고 그럼 저희 이제 심사위원단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이 회사가 적격한지를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랑 뭐 협약을 체결을 하겠죠. 협약 체결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인력 채용이 먼저일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력 채용은 회사에 맞게 각 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자유롭게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았다라는 걸 저희한테 채용자를 통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통보한 거 가지고 또 이걸 승인을 하겠죠. 전혀 이제 이 채용한 인력이 나이도 안 맞고 뭐 조건도 안 맞으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심사를 해서 이게 맞았으면 이제 이 직원이 일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시고 그럼 저희한테 이렇게 임금을 줬다라는 걸 이제 증빙을 하시겠죠. 뭐 그 이체증이라든지 명세서를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있는 게 그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지난주에 급하게 사람을 채용했어요. 이런 경우에 한 달 이내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채용한 청년이 인력이 조건이 문제가 없다면 다 맞아 떨어진다면 거기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시스템이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으로 신청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신 후에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저희는 만 한 달 단위로 다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 급여를 주실 때 모든 회사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제 저희는 권유는 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직원이 채용한 날부터 한 달 후에 임금을 지급하시면 나중에 서류가 가장 간단해요. 증빙을 하실 때 저희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이달에는 10일밖에 일을 안 했고 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도 한 달씩 나가고 다 조건이 다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류는 뭐 2개월치씩 계속 증빙을 하셔야 된다든지 혹은 이달에 급여는 나갔는데 만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다든지 규정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상황이 뭐 세무사랑 좀 상담을 해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일로부터 한 달씩 급여를 주는 게 가장 급여를 주고 바로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간단하지 않을까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채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신다면 그 인력 채용한 날짜를 좀 모으신다든지 예를 들어 뭐 5명 뽑는데 1, 2, 3, 4, 5일 다 따로 뽑으시면 나중에 서류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5일날 다 한꺼번에 뽑으신다든지 그건 좀 미리 그 내용을 알고 하시면 훨씬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 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긴 했어요. 오픈이 되어 있긴 한데 내용이 아직 다 들어있지는 않고요.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주소는 2021 kapapnewsjob.co.kr이고요. 가운데 그 초록색 네모 보이시죠? 신청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게 자료실로 연결이 돼요. 자료실 들어가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일단 오늘 사업 설명회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지가 나갈 거고요. 저희도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신청서 작성해서 메일 그 혹시 작년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 관련된 여기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뭐 지원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현장 지도와 점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단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직접 해서 그 사업자분들과도 인터뷰를 할 거고요.
채용하신 인력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서 이게 무사히 이 사업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그 채용한 인력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도 볼 거고요. 또 처음에 저희한테 내주신 그 서류에 채용 계획들과 뭐 어떤 업무 때문에 이 청년을 채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도 환수하셔야 되고,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표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좀 이렇게 산발적이었다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고용노동부 사업은 지금도 이거 진행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사업이랑 문체부 사업과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채용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채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을 했던 분들은 채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한 달 전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하시고 승인 받은 후에 채용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지원금들, 고용유지 지원금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와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금, 공연 관광 디지털 전문 인력 지원금은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인력 지원금도 중복이 안 됩니다. 잠깐 두루누리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뭐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막 중복 받으셨는데 받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받았다 그러고 뭐 차액을 지급할 거냐, 뭐 이거를 또 환수할 거냐, 받으신 회사들이 되게 골치 아프게 서류를 많이 내셔야 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그건 좀 자유롭게 회사에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인력 지원 사업 외에는 저희는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히 뭐 지금 최근에 버팀목 이런 거 많이 받으시고 신청하시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인력 지원 사업이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만 한 달 근무한 후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거나 이직했을 때 출근한 날만큼 저희가 일할 계산해서 지원금을 드릴 거고요. 급여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일할 계산해서. 근데 그 간혹 뭐 하루 이틀 더 일했다고 임금 지불을 안 하신 회사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임금 낸 증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도 지원금이 나갈 수가 없으니 급여도 일할 계산하셔야 되고요. 저희 지원금도 그만큼 일할 계산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A라는 청년이 다른 데에 갈래요, 이직할래요. 그래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이 친구를 계약을 6개월을 했는데 2달만 일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남은 4개월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그 4개월을 이어서 받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계약을 애초에 2개월 했어요. 2개월 하고 나갔어요. 그럼 계약 종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채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간혹 그런 경우들 있죠. 이 직원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6개월을 계약하냐.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 지원금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이 다 보셨고요. 자, 비교하셨을 때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작년 거는 이제 업종 코드, 난해했던 업종 코드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야만 했고요.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종목으로 이 회사가 공연 관련, 예술 관련 분야에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걸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만 40세 이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뽑을 수 있는 인원도 이제 피보험자 수의 2배수까지, 그리고 최대 10명까지, 또 근로자가 없는 대표자만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심사 후에 최대 2명까지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이 아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에 따라서 지원금이 바뀌었었죠. 이제는 그냥 1인당 18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근로계약만 하시면 되고요. 최소 개월이 2개월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직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직무를 참고하셔가지고 요런 업무에 사람이 필요하다 정도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규정들은 저희도 그렇지만 또 문체부의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홈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신청 이메일 여기로 주시면 되고, 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는 여기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100% 모든 규정이 지금 다 전달 내려온 게 아니라서 혹시나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내용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